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5일 경인 첫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정계함이 전라도 추고 경처관이 되었는데 앞서 수령으로 있을 때 범람한 일이 많았으니 봉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소서. 또 요사이 수령으로서 대간 시종에 합당한 이로 신공제, 송흠, 김정 을 권론에 따라 의망할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수령이 된 자가 적지 아니한데 반드시 아무를 가르쳐 동용할 만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녹양정의 일은 의덕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 노종, 김영, 현숙지, 최서의 일은 그대로 윤호한다. 정계함, 이종수, 곽한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신공제 등의 일은 이조에서 개만을 헤아리지 않고 대간 시종이 의망하였다. 내 생각에도 이 같은 사람이 수령이 된 이가 진실로 많은데 유독 이들만을 들어 쓰는 것이 사체에 어떠할까 생각하였으나 이조가 다시 아뢰기를 부득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내가 할 수 없이 윤허하였다. 대저 근래 이조가 각별하게 법 밖의 일을 건의하는 일이 많다. 대개 정사는 진실로 마음을 써서 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조의 실수를 법사가 이미 규철하여 아뢰었으니 그 전교는 쓰지 않는 것이 옳다. 역성의 일은 대전의 법을 아주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면 모르되 만약 아주 폐지할 수 없다면 의덕한 대로 계속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6일 신묘 첫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 황형이 장계하기를 경성판관 이정호는 도임한 이래로 질병이 따라 언어가 창난하고 때때로 발광하는데 날로 더욱 심중하여져서 행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족친과 병에 적당한 약재를 내려보내어 구려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정호의 병세가 이 같으니 재직하면서 조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지금 변방에 일이 있으니 문무신 중에 택차에 그 소임을 교대시키고 또 마땅한 약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6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안당 참판 심정이 아뢰기를 신등은 차질이 본래 어질지 못하며 이전은 인물을 전형하는 것인데 지혜와 사려가 얕고 좁아 사체를 모릅니다. 신공제 등의 계만을 헤아리지 않고 의용할 것을 청하였던 것은 그들이 대간 시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물론이 그러다 하고 신등의 소위가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여 여러 의논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은 직의 기간 미편하여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 정사의 신공제 등 3인에 대하여 계만을 해하지 않고 대간 시종에 의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이 같은 사람으로 수령이 된 자가 또한 많을 것인데 3인만을 들어 쓰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는가 여겼더니 이조가 다시 아뢰기를 인물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와 같이 의용하였습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그렇겠다고 여겼는데 대간이 아뢰기를 수령 가운데 누가 대간 시종에 합당한 자가 진실로 많은데 반드시 지명하여 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조가 이미 아뢰어서 한 것을 대간이 또 아뢰었다고 고치면 정령이 분뇨할 것 같으나 내 뜻도 대간이 아뢰은 바가 옳다고 생각된다. 위조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진실로 마음을 쓰는데 별도로 청한 일도 마땅히 잘 살피고 헤아려 하는 것이 가하다. 함에 안당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인물을 전형하는 일은 나라의 큰일인데 신등이 잘 짐작하지 못하고 별도로 청하게 한 일의 물이에 합당하지 못하여 거의 나라 일을 거르칠 뻔하였으니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6일 신묘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6일 신묘 네번째 기사 문관을 사헌부 지평으로 박명손을 사관한 정원으로 김번을 전적으로 오결을 양산 군수로 삼았다. 사시는 논한다.
김번은 중학조의 양자이다. 학조는 어릴 적에 그 양모와 사통하고서 도망쳐 중이 되었으며 이 나이에 양모의 재물을 소유하였으므로 부유하기가 견줄 데가 없었다. 김번이 이를 얻고자 아첨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였으므로 사림이 추하게 여겼다. 또 결은 소년으로 우연히 사운에 합격하여 급제하였는데 망령되이 스스로 잘난 체하여 아나무인하고 성품이 또한 강렬하니 뒷날 반드시 모래 사림을 해칠 것이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뉴스는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좌찬성 장순선, 우찬성 김전, 우참찬, 남궁 교성군 노공필, 병조판사 신용계, 찬판 이장생, 참의 이세응, 참지 서극철, 호조판사 고용산, 공조판사 유담년, 한승부 좌윤 김석철, 전라도 절도사 최한홍, 겸사보 전오륜, 형제참판 유미, 공조참판 이장곤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황행이 아래인 사연을 보건대 주장합이 보복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하면 헛말이 아닌 듯하고 올적합이 종성등처에 이르며 오래 머무르다가 돌아갔다는 것은 그 형적이 또한 몹시 의심스러우니 방비할 일을 다시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돈의 군조를 장략과 노건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합번하여 나누어 방비하면 적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지칠 것이니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그 가운데 효곤 한 자를 뽑아서 합번하게 하고 또 별군간 50인을 뽑아보내어 앞서 보내 교체하여야 할 자와 더불어 눈이 깊기 전에 함께 합력하여 방비하게 하고 또 남도 정도 위로 서울에 상번하는 자로 하여금 모두 들어가 방비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게 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령지는 비록 각 진보의 중앙이나 주장이 군조를 많이 거느리고 오래 머물러 변을 기다리면 한갓 오랑캐의 정세를 격려시킬 뿐만 아니라 본진에도 폐단이 있을 것이니 주장에게 하여하여 형세를 살펴서 적당히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북방을 침공한다고 성언하고 남방의 허를 찌를 수도 있어 오랑캐의 정세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남도의 방비도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서 파견한 별군간 30인 가운데 교체시켜야 할 자 11인도 교체시키지 말고 지금 파견한 자와 협력하여 방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녹양장을 몰래 개간한 자를 이제 만약 본군에 행위하여 조사하면 반드시 확실하지 못한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본조의 난관으로 적간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보내어 살피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다만 종친 조사들이 개간한 것과 그들의 노복이 사사로이 개간한 것을 세밀히 살피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녹양장을 개간한 자가 조관인지 종친인지 혹은 평민인지의 여부를 해조의 난관을 보내어 추문하라는 전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듣건대 대간이 병조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니 본조에서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종친 조사가 개간하였어도 그 노자들이 본주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언위할 수도 있어 부득이 형장을 쓰게 될 것입니다. 청건대 별도로 경찰관을 보내어 추문하거나 혹은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히 주열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즉시 관찰사에게 요시를 내려 아무가 개간한 일을 처열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추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래 정부에 합조하는 일을 사관은 홍문관이 모두 청하였습니다. 대저 정부는 백관을 총괄하고 서정을 다스리는 곳이니 항상 합조하여 백관을 교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전일 전교는 몹시 홀약하였습니다. 대신을 맡겨 부림에 있어 이같이 하여서는 안 되니
청컨대 간절히 하교하시어 합좌하게 하소사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저와 행룡 절목을 이미 감정하였습니다. 청컨대의 아래 기록에 의하여 시행하되 선상 가보는 해조로 하여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마련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전일 이웃은 등의 의득을 호조에 내려 마련하게 하였다. 1. 저화는 본디 민간에서 사사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백성이 저축하고 있는 것이 많지 못합니다. 지금 백성에게 행용시키려면 반드시 관에서 급여한 뒤에야 행하여질 것이니 백성으로 하여금 관의 배를 납입하고 시가에 따라 저화를 화매하게 할 것을 방을 내걸어 효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국의 민속이 가포를 쓸 줄만 알고 저화를 쓸 줄은 모르는 것이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여서 지금 비록 방을 내걸더라도 백성은 반드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모른죽이 관부에서 먼저 쓴 뒤에야 백성도 기묘할 줄 알고 화매할 것입니다. 경중의 각사는 오는 10월 초 1일부터 외방의 각골은 오는 병자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징속을 대전에 의하되 저화만을 쓰도록 하고 결송, 작지, 차지, 징궐, 약재, 매매와 일체 관배에 납입하는 모든 물품은 다 징속과 같이 오로지 저화만을 쓰도록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한승부가 이미 악포를 행용하는 기한을 세웠는데 정면포와 악포는 직조하는 공력의 어렵고 쉬움이 아주 다릅니다. 기한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악포를 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악포의 준척 두 필을 정면포 한 필에 준하게 하면 사람들이 악포 두 필 짜는 데 드는 공력이 정면포 한 필 짜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아 악포를 짜는 자가 점점 드물어지게 될 것이니 정명포는 교령을 내리지 않아도 절로 흥용될 것입니다. 다만 대전의 국패 조에 징속은 오로지 저화만을 쓰고 감회에는 그 절반을 저화로 쓴다 하였으니 지금 저화만을 쓰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한때의 폐단을 구제하라는 것뿐입니다. 영구히 저화만을 쓰게 하는 법을 만들면 형세가 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의 법도 또한 무너질 것이니 악포를 금단한 뒤에 정명포 저화를 대전에 의하여 아우러 쓰도록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저패는 동전과 달라서 공사간 행용하는 동안에 몇 해를 못 가서 이내 파회되어 드디어 못 쓰게 됩니다. 매년 사슴씨가 받아들여 월세의 수를 상과여 만약 후 부족함 임시로 적당히 헤아려서 더 만드는 것이었다 합니까? 1. 사슴시에 현재 있는 저화는 318만 5,952장인데 각도의 회계에 기록된 저화의 수를 상고하니 경기가 31,634장, 충청도가 446장, 황해도가 3,179장, 강원도가 12장, 전라도가 57,894장, 평안도가 58,886장, 경상도가 126,345장, 함경도가 3,383장, 개성부가 9,677장입니다. 저축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적어 공사간 행용하기가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잠시 사슴시에 현재 있는 저화를 경기에 2만장, 충청도에 9만장, 황해, 강원도에 각각 5만장, 전라, 경상도에 약 10만장, 평안도에 3만장, 함경도에 6만장, 개성부에 1만 2천장을 나누어 보내어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각각 그 고을의 인물의 다수를 분간해 나누어 지급하고 공사간 비용에 쓰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저화로 민간의 악포를 화매하며 마땅히 납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중의 각사에 현재 있는 상명포는 10만 1,075필인데 이것으로 모두 나비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 저화를 행용하기 전에 구차하지 않으면 한정된 수의 국용포화가 마침내 무용하게 되어 헛되이 버려질까 염려됩니다. 민간에 행용되는 악포는 이미 오는 병자년 3월까지를 하나여 행용할 것을 정하였으니 악포와 각 고을의 면포도 기한제는 민간에 행용되는 악포의 예의에 의하여 쓰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기전의 가난한 백성은 시탄, 판자나 생곡초나 생어물과 닭, 꿩이나 나물, 과일 등 작물을 싣고 와서 판매하여
조석 비용에 이바지하는데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물건까지도 저화를 가지고 서로 무역하게 되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상 잔물은 쌀이나 저화 중에 원하는 대로 매매하도록 하되 만약 혹 백성이 원하는 것을 어기고 강제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사로 하여금 규거하게 하여 중하게 논지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악포가 쓰인 것은 그 유래가 오래지 않습니다. 폐조의 서총대의 공사가 있은 뒤로부터 백성이 공공하여지고 재물이 다하여 계책을 낼 방법이 없으므로 비로소 이 삼성의 배를 만들어 신력을 갚게 하였습니다. 폐조의 직념이 번거롭고 무거워지자 궁한 백성들은 옷솜으로 실을 뽑아 배를 짜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빛깔이 잿빛과 같았다. 그 뒤 경외의 간교한 무리들이 다투어 승성하여 짜서 시장의 이익을 거두어들였으니 지금 쓰는 물건을 검단하고자 하면 마땅히 그 근원을 끄는 뒤에야 검단할 수 있습니다. 위 악포를 직조하는 사람 및 이 삼성의 바디를 만드는 장인 등은 남녀를 물러나고 악미를 만드는 예로서 취재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악포의 행령이 거의 절로 거칠 것입니다. 서울은 한성부, 외방은 관찰사가 엄하게 검단하여 계절마다 범검한 사람의 유무를 격식에 의하여 계문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공사관이 저화를 쓰지 않은 지가 오래고 다만 각사에서 지공하는 노비의 어목가로 지급할 따름입니다. 부산과 대구가 때를 타고 이익을 노려 어목가로 지급된 저화를 다 쓰고 두어 집에 축적한 자가 있을 것이니 저화를 행용할 때 무역하는 이들이 공문에서 하지 않고 상고의 집에서 무역하면 저들 상고는 민간에 저화가 희귀한 것을 알고 그 가격을 조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고만 이익을 보고 백성은 이익을 보지 못한 채 한갓 그 배단만을 받게 되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사슴시로 하여금 현재 있는 저화에 처음 쓰기 시작한 연, 월, 일을 적어 넣고서 도장을 찍게 하고 상고들이 사사를 가지고 있는 저화도 이 예에 의하여 일, 월을 적어 넣어서 도장을 찍어 도로 지급하여 법에 의하여 저자에 내어 시가에 따라 화매하도록 하되 쓰기 시작한 일월과 도장을 찍지 않은 저화를 가지고 서로 화매한 자는 추구하여 중죄로 논하면 그 법금을 범한 저화와 포물은 관에 몰수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한다 계하하였다. 차지, 진골은 차지는 계원이라는 뜻이다. 계원이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국가의 공무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준척은 35척을 말한다. 서총대는 창경궁 후원에 있는 대 이름이다. 연산군대 이대를 건축하게 부역을 과하고 포목을 자주 징수하니 인민이 피폐하여 검은빛 단척의 포목을 공납하게 이르렀다. 그리하여 서총대라 대포라 하면 악포로 통하였다. 충주시로 22권 중종 10년 7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주시로 22권 중종 10년 7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병안도 가상군에 사는 홍씨는 남편 상을 당하여 복제를 마친 뒤에도 상복을 벗지 않고 별도로 제당을 설치하여 날마다 3차례 제사하니 그 절이가 타기합니다. 청컨대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충주시로 22권 중종 10년 7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주시로 22권 중종 10년 7월 1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주시로 22권 중종 10년 7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대전 송록을 상고하건대 녹양은 곧 강무장이니 곧
즉 옛날의 원유입니다. 골배는 사람과 뗄나무하는 사람도 가고 꿩과 토끼를 사냥하는 사람도 가는 것은 곧 문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뜻인데 요사이 간사한 백성이 침입하여 개간한 것이 많고 혹은 스스로 점령할 집을 지은 자도 있으며 기사년에 병조가 옛날 규칙을 신거하여 거주하는 자와 개간하는 자를 금단하였고 그 고을의 관리로서 규검하지 못한 자도 또한 다스려 죄준 지 겨우 6, 7년인데 지금 몰래 거주하고 몰래 개간한 자가 그 전일에 배나 됩니다. 백성이 법을 없인 여김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해전은 틀린 근거를 인용하고 증거가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산에 사나운 짐승이 많아 방목하기가 불편하다고 일컫기도 하고 도리가 좀 멀어서 꼴을 베기가 어렵다고 일컫기도 하면서 수위할 것을 개청하였습니다. 대저 의논해야 하는 것은 국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결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장은 곧 강무하는 것으로서 국전에 실려 있으니 간사한 백성이 몰래 점령한 것을 법으로 다스리는데 뭐 의심스러울 것이 있기에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까? 대신에 의논은 하루아침에 모두 도로 묵히면 가난한 백성이 생업을 잃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며 옛적에 소화는 상림의 노는 땅을 청하여 원유를 폐지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주어 상업의 터전을 삼게 하자 하였으니 이런 진시로 의진 정사를 베푸는 데 있어 먼저 할 바인 것입니다 하였는데 가령 지금 몰래 점거한 자가 과연 모두 가난한 백성이라면 비록 온 장을 모두 버려서 농사짓게 하는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병조가 초기한 바를 보면 그의 모두가 조간 종척의 노예와 반인이며 양주 관아에서도 사사의 둔전을 만들었고 종척 거실들도 재택을 지었으니 이는 의지하고 믿는 곳이 있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소위요 가난한 백성으로 생업을 잃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작은 은혜를 베푸는 채 하면서 간사한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찌 제왕의 환과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유념하시어 받아들이소서 하고 간원도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요사이 역성을 혁파하고 찰방을 설치하는 것은 대전을 고치는 것이라 증하고도 어려운 일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다만 이서의 무리가 역성이 되면 오직 침엄원을 일삼아 제 욕심만 부리고 부끄러울 줄을 모릅니다. 영로가 조폐하게 된 것은 전혀 이 까닭이니 영로를 소복시키는 계책을 진실로 이와 같이 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영로가 모두 편리하게 여기고 별로 다른 배단이 없는데 근래에 이서들이 상언으로 인하여 갑자기 다른 의논을 내어 다시 옛 배단을 답습하니 이것은 나라를 위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대전의 법은 배단이 극심한 것이 아니면 진실을 고칠 수 없으나 부득이 고치기에 이른 것은 그 배단이 법을 고치는 것보다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고쳐서 배단이 또 생기면 회복하여도 옳거니와 고친 뒤에 비록 현저한 효험은 없더라도 또한 배단이 있지 않은 것은 또 번거롭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찰방의 설치는 용도가 모두 편하다고 하여 점차 소복되어가는 조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대신들의 의논이 별로 큰 효용이 없다 하여 갑자기 고치고자 하니 이는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혹은 혁파하고 혹은 설치하여 오래 계속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고 하며 시행한 지 7, 8년도 안 되어 또 고치고자 하니 이는 국정을 더욱 어지럽게 하여 마침내 성과를 가져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찰방들이 비록 모두 어질지는 않아 거의 모두가 이것으로서 다른 날 입신할 길을 삼고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고 신측하여 스스로 정성을 다하고자 할 것이니 염치 없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서들과는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서들의 상언이 분분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그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은데 조정이 또 이에 따라 그 욕심을 채워주니 이서들의 입장을 위해서는 좋으나 조폐되어 아직 소복되지 못한 영론을 어찌합니까? 이 의논이 만약 시행되면 그 폐단이 반드시 다시 전과 같을 것이니 편리한 것을 버리고 폐단을 취하는 것은 득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신등의 말을 조차 분운을 일으키지 말게 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조원기가 영경에 갔는데 배표는 권정리례로 행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당이 서장으로 아뢰기를 전주에 사는 충의위 윤광은 간호에게 살해되었고 영광향이 송사상은 그 어미를 구타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모두 인도의 큰 변입니다. 그래서 차사원을 정하여 바야흐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남현 별진역의 영녀 돌금은 전 참봉 박성림이 벌인 첩으로서 절개를 지키고 살았는데 역원을 짓고 있는 중 지호가 간통하고자 자주 왕래하며 공갈 협박하므로 돌금이 도망쳐 남의 집에 붙여 살면서 온갖 방법으로 피하였으나 자신이 과약하여 끝내 막기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고든 절개가 가상스러움으로 관에서 매장할 기구를 지급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으로서 주인을 살해하고 아들로서 어미를 구타하는 것은 모두 큰 변이다. 교도에 이미 내려 보낸 경찰관으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영녀 돌금의 일은 해조에 계하였으니 마땅히 처리할 것이나 다만 중지호는 반드시 추구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감사의 서장에는 현추한다는 뜻이 없으니 마땅히 잡아서 통절하게 취재하는 것이 가하다. 이 뜻으로 그도 감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한성부의 검시장을 보니 수인이 곤장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것이 어찌 형부를 신중하게 하는 뜻이겠는가. 이 뜻을 형조에 말하라.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계명이 아뢰기를 소신은 형조판서가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도 사상자가 많고 옥성도 지체되었는데 이제 정교하신 뜻을 보니 송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사면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형과는 마땅히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으로서 주를 삼아야 하므로 정원으로 하여금 유시하는 것이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계명은 사람됨이 자상하거나 계책한 덕이여 적어 당시 의논이 현관에 적합하지 못하게 여겼다. 계제는 용모와 기상이 활약하고 단아한 것을 말한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7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8일 계명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평안황해도 위에 수재가 있어 익사한 인물이 100여인에 이르고 떠내려간 인가도 또한 많다 하니 이는 근래에 있지 않은 재변입니다. 청건대 따로 조관을 파견하여 죽은 사람의 매장과 표류인의 존접 등의 일과 화곡의 재상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찰하게 하소서. 먼 지방 사람에게 혈전을 쓰지 않으면 어찌 어진 정사를 알겠습니까? 모름지기 혈전을 시행하소서 하고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평안황해 감사의 서장을 보건대 재변이 과연 우연한 것이 아니었어. 인물이 많이 상하였다. 나도 또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다. 만약 따로 조관을 파견하여 할 만한 일이 있으면 모르거니와 만일 할 만한 일이 없으면 지금 별도로 조관을 파견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8일 계명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행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요사의 헌부의 아뢰므로 인연하여 전교하시기를 대저 근래에 이조가 건의한 것이 많았다 하셨고 이조에 전교하신 것도 또한 그러하셨으니 신등은 그의 극이 의혹합니다. 헌부가 아뢰받은 곧 대신의 잘못을 규탄한 것뿐으로 대신의 건의를 불가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의한 바가 옳으면 비록 소신이 하였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채택해야 하거든. 하물며 대신일이니까 혹 정사에 해되는 것이라면 전하께서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따라서 규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한 가지 일을 잘못
가지고 의례 근의를 불가하다 하시니 이와 같이 하시면 여러 신하들이 어찌 능히 감히 스스로 할 말을 다 하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마디 말로 물론을 막으면 천하에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이가 없고 임금이 말씀을 내면 사방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하니 진실로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포용성이 있고 관유한 도량을 가지면 여러 신하들이 사지를 펴고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여 의심하고 맡김이 없게 되므로 각각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자신의 정성을 다 바치게 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끓이는 마음이 말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두 형세를 관망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구차스럽게 자신이나 보존하려고 우물쭈물 고식적인 것만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오히려 허물을 구제하기에 겨를이 없을까 두려워할 터인데 누가 감히 국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의 계책이나 하나의 일을 건의하여 성립시키려 하겠습니까? 당 국가의 변통은 건의한 바가 많은데 있지 않고 고식적인 것만 답습하여 나라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런 마땅히 전하께서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저 대신은 전하께서 이와 더불어 한나라의 정사를 하는 자이므로 그 위임하기를 오로지 해야 그 책성을 중의할 수 있으니 한 관직을 지키는 자와는 다릅니다. 무릇 계획하는 바가 진실로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고사나 상례에 구애되지 않고 숨김없이 개진하는 것이 진실로 그 직책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자신을 겸허하게 하고 함용하는 마음을 지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혹시 이에 어긋남이 있으면 버리고 시행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하필 갑자기 말로 나타내어 여러 신하들의 정을 막습니까? 지금은 육경만이 자신의 할 말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록 삼공의 말이라도 또한 채택되지 않으므로 상하가 구차히 용납되기만을 바라서 형적 남기기만을 일삼으니 이것이 어찌 성조의 일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심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 행이 아르기를 평안왕의 양도는 수제가 매우 크니 상께서 모름지기 놀라고 두려워하여 따로 관원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셔야 합니다. 옛적 한나라 때 수화의 재난이 있자 그 암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것이 큰일이 아닌 듯한데 그 밤을 파견하였으면 백성을 중히 여겼어입니다. 지금 이 수제는 온 집이 떠내려가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다만 해사 감사로 만으로 하여금 예의에 의하여 조치하겠습니까? 마땅히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께서 놀라고 두려워하심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자에 이르기를 대신으로 하여금 건의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 것은 아마도 잘못 전한 듯하니 명을 전하는 사람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 대신이 만약 건의하지 않으면 모름지기 그로 하여금 건의하도록 하여 하는데 어찌 대신으로 하여금 건의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겠느냐. 근자의 평안 황의 양도는 수제가 컸고 경상도는 대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조 감사가 이미 처치하였으니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놀라고 두려워하는 뜻을 보이면 백성이 위의 뜻을 알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남군이 아르기를 대스는 특히 내정 병력의 위험과 같을 뿐만 아니라 큰 재앙이 이로부터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도는 또 산 위에 토석이 붕괴하여 떨어지는 변이 있었으니 옛적에 이르기를 산봉우리가 무너졌다 한 것이 이것이니이다. 무릇 수제는 음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음기가 성하면 양기는 이미 쇠미하여지는 것이니 지금 수제가 생긴 것은 아무나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저 이적이 중국을 침범하고 소인이 군자를 업신여기고 첩부가 그 지아비를 무시하는 것이 곧 이 가문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남고의 사람됨이 영화다. 그러므로 이때 이런 말을 하였으니 속마음은 실상 음흠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조 10년 7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0일 얼사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경 세창이 사태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경세창은 사람됨이 기국이 편협하고 의도가 경망조급하였는데 외람되이 은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므로 무리가 좋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사퇴한 것이다. 은대는 승정원의 별칭이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1일은 병호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역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허지가 아래기를 근래의 부장을 전혀 가려서 임명하지 않고 용자 판자로만이 임명하였습니다. 대저 부장은 모름지기 군무를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하는데 정유관, 공탁, 배석종과 같은 자는 모두 적합하지 못합니다. 채직시키소서. 이 같은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신이 상세히 알 수 없으니 회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여 채직시키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간 김내문이 역승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2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장령 김영이 아뢰기를 청송부사 배익신, 서천군수 윤언함, 서산군수 진식은 지금 외관으로서 춘추관을 겸하였습니다. 대저 겸 춘추는 반드시 그 세계 및 인물을 살펴보고 서경하는데 만약 세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인물이 적합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람들은 혹 세계가 미약하고 인물이 적합하지 않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부정도 또한 제장이므로 자손이 음직으로 승습하고 또 서경하는 것은 그 중함이 도충부의 직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래 용자 판자를 많이 임명한 것은 살피지 않은 까닭입니다. 행행하실 때 형명을 쓰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병조가 부득이 가부장을 내어 그로 하여금 맡게 하였으니 만약 가려서 임명하면 어찌 가부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배석종, 정유관, 권탁, 설형 등 사인과 같이 노둔하거나 용렬한 자들은 모두 채직시키소서 하고 정은 박명소는 역승 회복의 미편한 뜻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겸춘수는 과연 가려서 임명하여야 한다. 전조의 뜻은 비록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외방은 경중과 같지 않아서 문신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모두 단망으로 추천하였던 것이다. 용렬한 무리로서 부장이 된 자가 과연 있으니 가려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오이 부장은 그 수가 매우 많아 비록 가리고자 하여도 가릴 수 없을까 한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겸춘추 부장 역성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김령, 헌납, 유돈이 겸춘추 부장 역승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역승과 찰방의 편부는 마땅히 제도에 하문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예기를 가항하다가 성왕이 어려서 왕위에 나아갔으나 능히 다스리지 못하며 주공이 성왕을 두어서 다스렸는데 성왕이 과실이 있으면 백금이 종아리를 때렸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은 이 책에서 체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신으로서 지성스럽기가 어찌 주공 같은 사람이 다시 있겠습니까? 백금이 종아리를 때려 성왕을 가르침에 있어 그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겠으나 참수와 비방을 개교하지 않고서 한 것은 친한 것으로 말하면 곧 숙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을 당하였을 적에는 주공이 거의 보존할 수 없었으나 상황의 깨달음을 힘입어 면할 수 있었으니 그 참수와 비방이 발생한 바 이유는 마땅히 분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왕이 상나라를 멸한 지 얼마 안 되어 부흥하고 성왕이 10살이 즉위하였으니 후세 국가에 장성한 임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과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무왕의 자손이나 형제가 또한 많았을 것이니 어찌 성왕보다 장성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개국 초기에 어린 임금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도 반드시 성왕을 세운 것은 세적의 장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제후가 제치하지 않는 것은 예의 두 적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후세에 없었기 때문에 신은 매양 제후는 종묘를 반드시 어찌 제취할 수 없겠는가 하고 의심하였더니, 이제 다시 생각해보건대 오로지 적사를 둘로 아니하기 위하여 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둘 다 적사로 삼으면 그 배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숙이 박씨가 왕을 가장 가까이 하여 총애를 받았고 아들을 두었는데, 원자보다 나이가 많아 반드시 원자와 서로 알력이 생길지 알 수 없었다. 정광필의 논의는 필시 이를 걱정하여 말한 것일 것이다. 정은 최호가 역사 일을 아뢰었으므로 대산 권민수가 부장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한순이 초혼을 타고 대간이 가지런히 서있는 중간으로 지나갔으니 대간을 업신여김이 심합니다. 유래에 의하여 주의 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경빈 박씨를 말하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김근사로 홍문관 부제학을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김근사는 면목이 험악하였는데 마음도 외모와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뒷날 말할 수 없는 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예전교하였다. 대전 상제조에 이르기를 군사가 3년상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허락한다 하였는데 근래에 폐지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조관이 복제 시가에도 모두 출사하니 매우 불가하다. 지금부터는 신명하여 거행하라. 윤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 행이 아뢰기를 지금 사옹은 계목을 보건대 고 형산이 어전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하니 매우 잘못입니다. 지금 비록 어전을 엮더라도 큰 물을 만나면 무너져 터질 것이 틀림없으니 무너지는 대로 다시 엮으면 민폐가 어찌 적겠습니까? 조그마한 국능만 생각하고 백성의 편은 개교하지 않은 것이니 매우 대신의 계책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엮었더라도 곧바로 철거하면 백성이 그의 상께서 하신 바가 아닌 줄 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옹은 공사를 보건대 천신할 일이 있어 금년에 시험하고자 그리한 것이다. 지금 이미 엮었는데 또 철거하며 배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좌찬성 장순손이 아뢰기를 신이 입거 순찰사가 되었으나 다만 신의 엄이 나이 90을 넘어 차마 멀리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사사로운 정으로 나라 일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다만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경이 해직하고 돌아가 복양하고자 한다면 법에 합당하나 만약 여기에 있으면서 왕래하며 만나볼 수 있다면 어찌 채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사옹은 제조가 되어 언구언은 진상뿐만 아니라 천신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고기를 잡았대 시험삼아 어전을 엮고자 도 제조와 상의하여 아랜 것인데 대간이 죄를 신에게 돌리니 신은 행공하기가 미안하여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비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어전 및 부장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허지가 어전 및 부장의 일을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다. 허지가 또 아뢰기를 황해 평안도의 수재로 익사한 사람 및 온 집안이 표물한 사람들을 안접 전무하는 것 등의 일을 위하여 따로 관원을 파견하자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상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뜻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경차관을 낸 지 이미 오랜데 지금까지 가지 않았으니 이는 국가에서 놀라고 두려워하여 따로 파견한다는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에서 추구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안으로 독촉하여 보내셨으니 상이 이르기를 추구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복숭아 나무와 오얏 나무에 꽃이 피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남은 사람들이 참찬 윤효선의 묘비를 깨뜨렸다. 그 아들 지형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한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일 의미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일 의미의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예기를 가항하다가 세자의 교양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이르러 동지사 남곤이 아뢰기를 3대의 성왕들은 세자 교양을 지극히 중요하고 지극히 삼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교양하였기 때문에 세자가 되었을 때 이미 임금의 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주, 옹주들은 출납하기 전에는 모두 여염에 우거하는데 옛일로 보면 불가합니다. 공주, 옹주는 그만두더라도 원자는 아직 세자로 봉하지 않았더라도 진실로 항상 금중에 거처하여 하며 여염에 거처하게서는 안 됩니다. 지금 원자는 나이가 진실로 어리나 만약 1, 2년 장성하시면 제군의 유와 달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나라의 의망이 몹시 중하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하고 영사정광필은 아뢰기를 삼명밀의 진상말을 매년 각도로 하여금 봉진하게 하는데 처음에 쓰레기 민간에서 수색하여 간품하고 감사가 또 나중에 봅니다. 그 끌고 왕래하는 배단이 적지 않아 서울에 올라오면 번번이 수놀이 지남으로 생업을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간에는 좋은 말이 없으며 만약 좋은 말이 있으면 반드시 수색을 당하게 되는데 많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뜻에는 매년 각도에 전말을 보내는데 전말할 때에 각각 그 도의 목장에서 좋은 말 15필 남짓 골라서 수병령 및 각 고을에 나눠주어 특별히 조섭시키게 해다가 감사로 하여금 간택하여 봉진하게 하면 민폐도 제거되고 나라 이일에도 또한 아름다울 것입니다. 신이 늘 이런 생각을 품었었는데 이제 비로소 아래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패단이 과연 중하다. 오늘 의득할 때 묻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삼명일은 왕의 탄일 정월 초하루 동지 세축일 삼명절이라고도 한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일은 을묘 세 번째 기사 좌유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좌찬성 장순손 우찬성 김전 우참찬 남곤 등이 의논드리기를 조정제에서 시학하며 반드시 인재를 뽑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처음 시학하시는 것이니 인재를 뽑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어떤 이는 널리 뽑아야 한다고 이와 같이 하려면 동당 전에는 시험을 다 마칠 수 없고 식년시를 물릴 수도 없는 것이니 외방 유생들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하려면 3, 4일 안에 초시를 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입거 순찰사를 내려보냄의 편부를 의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순찰사를 파견하는 것은 본디 입거를 중히 여겨서 분간하여 뽑아 보내고자 함입니다. 신과 김전은 생각하기를 지금 입거시키는 수가 많지 않아 분간하기가 매우 쉬우니 종사관만 파견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서울에 질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은기와 남고는 생각하기를
입건은 본디 중요한 일이므로 예로부터 반드시 정신을 파견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한두 달 안에 그 일을 마칠 수 있으니 순차사가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재를 뽑게 되면 무과도 마땅히 뽑아야 한다. 지금 아랜대로 수일 안에 하라 하였다. 김은기, 장순선, 이장생 등이 또 아뢰기를 삼명일의 진상만은 남군이 아랜대로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찰사로는 장순선이 내려가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등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간 임추가 아뢰기를 옛날 송나라의 신하 범중엄이 이르기를 나로부터 보면 친소의 구분이 있으나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친소의 구별이 없다 하였으니 서경에 이르기를 제2호는 능히 큰 덕을 밝혀 구족을 침묵하게 하고 구족이 침묵하게 되자 백성이 고루 밝게 되고 백성이 모두 밝게 되어 만방이 화엽하며 백성이 일신되어 화목하여졌다 하였으니 백성이 일신되어 화목하여지면 친족을 화목하게 함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유왕이 구족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자 구족이 이에 각궁편을 지었습니다. 종족은 마땅히 은예로 우대해야 합니다. 하고 설경 임고는 아뢰기를 지금 정치인을 특별히 소원하게 되고는 일은 없으나 은예를 후하게 하는 것도 못 보았습니다. 지금 풍속으로 보건대 한 구의 노비와 일묘의 밭 때문에 지친 사이도 서로 구수와 같이 보고 개처럼 다투어마지 않으니 상께서 친족과 친하게 하는 도리가 드러나지 못하여 그런가 합니다. 대저 진언하는 길은 마땅히 넓혀야 하는데 지금 종치는 진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윤대의 예에 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언하게 하면 국가에 진언하는 길이 넓어지고 종치는 회포도 또한 조금이나 펼 수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치는 인견할 길이 없으므로 종친의 관사 및 사연을 조정조에서는 여러 차례 하였다. 근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논하는 자가 또한 그러게 여기기 때문에 그만두었을 뿐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요사이 양사가 저화의 일을 아뢰었는데 이미 시행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이 이처럼 촉박하면 흥용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배단이 있게 됩니다. 모름지기 민간에 퍼지게 하려면 그 기한을 멀리 잡고 먼저 서울에다 흥용하여 백성이 유리함을 안 뒤에야 외방에도 흥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정은 최호는 어제 조화 때 바깥 반열에서 예의를 잃었기 때문에 이미 추구하였습니다. 경상도 도사 성희주는 인물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경하지 않을 것이니 모두 속히 채직하소서 하고 또 부장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저하와 최호 일은 아랜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권민수가 성희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권민수가 또 아뢰기를 근래 경외에 사형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잇따라 조강에 나아가 승지들이 조기를 청하지 않으니 시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자주 조기를 들으셔서 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위 초년에 외관의 헌부를 시험하려고 하여 잡송을 아뢰게 하였는데 지금은 외관에서 위임함으로 육승지는 도리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가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사형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에 있는 수도를 보면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니 승지가 스스로 할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희주의 인물은 알 수 없으나 그도의 도사를 채임한 지 이미 오래니 갈라 별시 5소를 사관원의 관원이 각각 1소씩 감독한다면 지금 박명손이 정사하고 밖에 있으므로 1원이 부족하니 그 직을 갈아야 할지 여부를 불러서 물으라 하며 사관 김내문이 아뢰기를
시장의 일도 중대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장사하고 밖에 있는 것을 시장 때문에 채직하는 것은 경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가하기를 그렇다 채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임유겸을 호조 참판으로 손중돈을 한승부 의원으로 표빙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4일 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4일 무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참창관 김근사가 아뢰기를 제왕의 학은 모금지기 시종 일림 학문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큰일이 없다면 늘 경연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국가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것을 지극히 중하게 한다. 그러므로 만약 큰일에 관계되면 추구하나 그 나머지 잡다하게 대죄할 일은 모두 대죄하지 말도록 하는데 그것은 대신을 중히 대우하기 때문이다. 요사이 간운이 감사하는 방면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큰일이라면 모르거니와 작은 실수까지 모두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대신 대우를 중하게 여겨서 그러는 것이다. 평상시에 삼공의 경우는 아래고서 추구하고 보국 승록 이하는 아래지도 않고 바로 추구하는 것이 곧 헌부의 예의다. 만약 큰일에 관계되는 것이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나 다만 참고로 묻는 것일 뿐이라면 반드시 공함을 내어 추구할 것이 아니니 이 뜻을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 내가 헌부가 추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추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실수한 바가 있다고 하여 그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근래 대신을 바로 추구할 일이 많으므로 헌부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하려는 것뿐이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창화수 이장손 보은수 이극창 보령수 이팽조 연산수 이사창 예산수 이계창 무진수 이종손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삼가 선원의 일파로서 의리상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귀로 들은 바가 있고 눈으로 본 바가 있고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의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상에게 진달하여 하거나 하물 국가의 대리를 받들이고 거행하지 않음에리까 지위를 넘어 말하는 것은 신등에게 죄가 되는 것이나 신등은 이 성경의 예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종묘 제도의 조는 공이 있고 종은 덕이 있는 것임을 3대의 법도인데 후세에 이르러 신자로서 차마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형세가 분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창업한 임금은 조라 이끌고 개통한 임금은 공덕의 많고 적음과 임의의 길고 짧음을 논하지 않고 모두 종이라 하였는데 당송 이후로 일찍이 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조께서 또한 옛 제도에 따라 강헌 대왕은 주라 일컫고 공정 대왕으로부터 이하는 종이라 일컬지 않음이 없었으되 공정 대왕만은 홀로 묘화가 없으니 대리를 받들인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보건대 공정 대왕은 강헌 대왕의 세적의로 대통을 찬성하셨고 즉위한 지 3년 만에 공정 대왕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으며 그 해 겨울에 공정 대왕에게 선위하시며 공정 대왕이 조노를 올리어 인문 공의 상왕이라 하셨습니다. 승하심에 미쳐서는 공정, 장헌, 양 대왕께서 애통하시고 추모하심이 지극하시어 복상의 예를 다하셨고 중국의 시호를 정하니 태종 황제가 공정이라 사시하였으며 장헌 대왕이 또 조노를 다하시어 온인 공룡 순효 대왕이라 하셨습니다. 이로 보면 공정대왕의 전후 종씨의 사적이 한결같이 정에서 나왔는데 홀로 그 묘호만을 받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공정대왕께서 임하심이 오래지 않고 별로 공덕이 없으셨다고 이런다면 옳지 못합니다. 공정대왕께서 공이 있는 이를 높이시고 덕 있는 이에게 양보하셔서 대위를 선위하셔 신기로 하여금 태평한 진주에게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는 공덕이 없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루를 왕위에 계셨더라도 진실로 한나라의 임금이니 자손이 되고 신민된 자는 마땅히 받드는 예를 극진히 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공정대왕께서는 천조하여 국사를 돌보심이 합하여 십수년이어서 오나라 신민이 오래 섬겼음이리까. 공정대왕께서 이미 공정대왕의 제자가 되셔서 선의받아 왕통을 계승하셨으니 공정대왕으로 부터 이후의 성자, 신선은 모두 공정대왕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손이 되어 조정을 받다는 예에 한 가지라도 빠뜨림이 있다면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정대왕께서 공정대왕에게 선위하셨으니 그 뒤에 채통을 잇고 제사를 받드는 것은 모두 공정대왕의 자손인데 공정대왕 이후는 추봉을 극진하게 하면서 공정대왕에게만 그 묘호를 빠뜨렸으니 조정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혹 빠뜨리면 천만세 뒤에 또 의논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양도대왕 때의 일찍이 공정대왕의 묘호를 올리는 일로서 조정에 내려 의논하게 하시니 조정의 의논이 윤합하여 곧 희종으로 묘호를 정하고 세조대왕의 부묘 때를 기다려 함께 거행하려고 하였는데 신민이 불어나의 팔음이 문득 그쳤으며 수삼년 사이에 잇따라 국효를 만나 국가에 연고가 많았으므로 그럭저럭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 같은 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상께서 중흥하시어 일이 또한 중지됐으나 모든 예전에 골실된 것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소릉을 추복한 것은 신인이 모두 괴하게 여깁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공정대왕의 묘호도 이 뒤를 따라 거행되리라 여겨 목을 누리고 발돋움을 하며 바랐으나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신 위에서는 유능이 없고 아래서는 건백함이 없습니다. 신등이 외람되이 종실에 소속되었고 더욱이 공정대왕의 후손으로서 차마 입을 보응하지 못하여 감히 천청을 모독합니다.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공정대왕, 문종대왕은 모두 전하의 조종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현덕 왕후에 대하여 추복의 예를 다 하셨으면 어찌하여 공정대왕에 대해서만 추존하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까? 공정대왕을 종으로 일컫는 의례는 양도대왕 때 모두 이미 의논을 정하여 사책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지금은 바삐 빠른 시일 내에 특별히 거행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 고금의 제도를 상고하시고 양도대왕의 뜻을 체념하시어 공정대왕의 묘호를 추상하셔서 육종과 똑같이 하시면 비단 신민의 바람을 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종묘사직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열람하고 정원에 물었다. 이는 곧 공정대왕의 묘화를 올리지 않은 데 대한 일이다. 세종조에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예종조에서 희종으로 묘를 하려고 하였으면서도 중지한 것은 어째인가? 성종께서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또 어째서인가? 일개를 상과히 아뢰라.